자, 현대소설 우리 10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손옥의 명랑한 밤길이에요. 공손옥 수필도 많이 쓰시고 또 우리 현대소설도 쓰시고 자, 그러면 작품 읽고 작품 해설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선생님 얼굴 안 나오는 강의는 뭐 그렇게 또 중요한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지문 해설 위주로만 내신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서술 부분. 아욱국과 된장 종지와 고추 3개가 동그만히 놓인 저녁 밥상이다. 저녁 밥상을 묘사를 하고 있네요. 수저를 들여다가 문득 토마토 밭 쪽에 뭔가 새뜩한 게 어른거린다. 새뜩한 게 뭐냐? 나는 자 1인칭이죠? 1인칭 서술자. 이거 안 나오니? 자, 1인칭 서술자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서술이 많으면 역시 1인칭 서술자의 내면 심리가 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새뜩한 걸 이제 발견하고 질퍽한 바닥으로 급하게 내려갔어요. 방울토마토가 딱 2개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빨간 방울토마토 2개가 올라오니 적막한 저녁밥상에 꽃등 2개가 켜진 것 같다. 그치? 빨간 방울토마토 2개를 가운데 놓고 모녀는 근데 지금 이제 나의 상황은 아픈 어머니하고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픈 어머니와 지금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초란 이제 저녁 밥상이죠. 한없이 느리기만 한 숟가락질을 시작했다. 자, 연세 가정의원. 나는 간호사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나의 캐릭터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이죠. 토요일이면 오후 3시에 문을 닫는다. 보통 우리 뭐 병원 가면은 진료하게 되면 그렇게 닫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간호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고 토요일이면 오후 3시에 문을 닫는다. 의사는 이미 퇴근하고 나와 수아가 막 병원 문을 잠그려던 순간이었다. 병원 문을 잠그고 나는 수아와 함께 면 소재지를 휘감아 도는 강변 둑방길 좀 걷다가 가게에서 음료수를 사 먹고 집으로 갈 참이었다. 여기가 이제 그 시골이 그 이제 지방에 있는 도시 뭐 시골 뭐 시골급이죠. 시골 도시이기 때문에 딱히 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만 하고 집에 가는 거죠. 번화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둑방길에서 최근에 수아가 산 MP3 플레이어 따로 다운받아 놓은 최신 발라드 곡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 보면 둑방길에 이제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나요. 그 둑방길을 수아와 이제 그 지금 나와 수아죠. 수아와 내가 걸어가면 젊은 여자가 귀한 이 고장의 젊은 남자들이 눈부시게 우리를 바라볼 것이다. 바람이 불면 수아와 내가 짝 맞춰 입고 나온 하늘색 원피스와 녹색 플레어 치마가 우리들 다리에 부드럽게 휘감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골이다 보니까 이 젊은 여자가 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길을 그렇게 받을 거라는 거죠. 젊은 남자들이 바라볼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아주 이제 뭐 그런 젊은 남자들한테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뿐이다. 우리는 각자 고요한 귀갓길을 서두를 것이다. 얘기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아와 나의 동창이자 선배이자 후배인 이 고장에 젊은 남자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죠? 귀갓길을 서둘러야 됩니다. 무슨 험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더구나 이즘에 부쩍 눈에 띄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으니까 편견이 지금 있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들은 좀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억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를 지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갓길을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지방은 도시에서 일상생활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여자가 이제 귀한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눈길도 보내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좀 들어와 있어요. 퇴근길에 농공단지 안 플라스틱 공장 사장 만배가 등장을 합니다. 커피 좀 마시고 가라 해서 들어가본 만배의 일터에서 나는 처음으로 본 겁니다. 실제로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았다. 첫 인상이 있겠죠? 언제부턴가 그 시골에 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많겠어요? 아무래도 다들 이제 도시로 떠났기 때문이죠. 화려한 도시로 떠나니까 시골에 이제 일손이 굉장히 좀 부족한 거죠. 부족하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야산과 가까운 가구공장
의료기 공장, 플라스틱 공장. 이곳이 이제 아무래도 지대가 좀 쌀 테니까 이게 공장들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곳이 공식적인 농공단지로 이제 지정이 되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공장이 농촌에 지대가 싸다 보니까 공장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노동자도 필요한 거죠. 공장이 들어서며 변해가고 있죠 모습들이. 농촌의 모습이 이제 변해간다, 변해감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농공단지 옆에서 만배는 돼지를 200주쯤 기르다가 불법 하수 처리 건으로 경찰서에 불려가는 어쩌네 곤욕을 치른 뒤에 이 돼지막을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게 농촌의 이게 변화란 말이에요. 원래는 여기 가축을 길렀는데 말이에요. 이게 이제 농촌도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거야? 산업화돼가고 있는 거죠.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뭡니까? 돼지막을 플라스틱 사출 공장으로 변신시켰다 이 부분이. 그리고 또 언제부턴가 농공단지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이게 딱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요약적으로 진술이 되면서 요약적으로 진술이 되면서 요약적 진술이라고 쓰시고 이렇게 농촌의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장 안은 사출기 돌아가는 소리, 플라스틱 찍어내는 소리, 라디오 소리가 또 진동을 했어. 이제 바뀌었죠. 기계 소리와 라디오 소리는 제가 아까 악을 쓰며 공장 천장으로 치솟았다가 공장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대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나를 흘끗거려 만배가 침을 뱉듯이 거칠게 또 쏘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사출기 돌아가는 소리나 이런 어떤 소리들 곤두박질 친다고 인식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나를 흘끗거리자 뭔가 흑심이 있는 거 아닌가. 만배가 침을 뱉듯이 거칠게 쏘아붙였죠. 아마 함부로 입맛 다시마가 빨리빨리 일해 일 굉장히 좀 외국인 노동자를 경멸하고 있는 거죠. 만배는 노동자를 지금 경멸하고 하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나를 보는 건 어떤 좀 순수한 의도에서 본 걸 겁니다. 근데 이제 만배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건 원래는 당연히 좀 순수한 의도였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얼굴이 검고 목이 검고 손이 검고 몸피가 가늘고 눈이 가는 열거가 돼 있네요. 외양묘사가 돼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 남자가 씩 웃으며 대꾸하는 것이었다. 얌마 하프로 이사마지 말고 빨리빨리 이해를 못한 거죠. 그냥 대충 따라하는 거죠. 뭔 말인지. 그 말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나는 커피가 먹고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모욕감을 느낀 거지. 무슨 내가 어떤 뭐 먹는 그런 음식도 아니고 오만정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모욕감을 지금 느낀 겁니다. 둘의 대화에서 모욕감을 느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겁니다.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남자들은 사장이고 사원이고 한 너무 무식하고 너무 거칠고 너무 교양이 없고 하여간 저질이라고 수아는 질색을 합니다. 수아도 이제 나와 똑같은 이런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어떤 한국인 사장과 만배 같은 거죠. 한국인 사장과 만배가 저급한 것이 외국인 노동자 그게 아니거든. 노동자들로부터 모욕감을 느낀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이 어쨌든 수아에게도 있는 거야. 나에게도 똑같고. 자, 그런 내용들 좀 확인하시면 돼요. 변해가는 이런 농촌의 모습 속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 들어가 보죠. 자, 상황이 좀 변했는데 사랑한다고 믿었던 연인에게 실현을 당했습니다. 이게 나가 처한 상황이죠. 이거 어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외국인 노동자의 이야기, 상황이죠. 이야기를 엿듣게 된다. 이게 상황입니다. 난 지금 외국인 노동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잖아. 깐쭈, 넌 너희 나라 가면 뭐 할 거야? 모르겠어. 가면 엄마, 아버지, 누나, 여동생, 사촌들 만나고 산에 올라 달을 볼 거야. 우리나라 네팔의 달을 볼 거야. 그러니까 네팔에서 본 달을 그리워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가족들 그리워하는 거예요. 네팔에서 본 달을 그리워할 겁니다.
자, 내가 뭘 할 건지 달한테 물어볼 거야. 사부디는 여동생이 한국 사람과 결혼했어. 아, 이제 여동생이 한국 사람과 결혼했구나. 결혼을 통해서 사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 보세요. 이게 문제잖아. 이 외국에서 이렇게 왔는데 굉장히 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죠, 전에. 한국 사람과 여동생이 결혼했는데 사부디는 그래요. 지금. 깐쭈와 지금 사부디의 대화인 거죠. 깐쭈는 고향을 그리워했고 사부디는 여동생이 한국 사람과 결혼했는데 남편한테 맞았어요. 동생 많이 슬퍼. 형이 한국 여자랑 결혼했어. 형 여자 도망갔어. 조카 있어. 형이랑 조카 많이 슬퍼. 부모님 돌아가 있어. 우리나라 방글라데시 가도 방글라데시 사람이네요. 나는 아무도 없어. 형은 또 한국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또 도망갔어요. 그죠? 좀 이런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조카도 있는데 부모님도 돌아가셨어. 방글라데시 가도 아무도 없어. 한국에 다 있어. 난 갈 수 없어. 형 다쳤어. 또 손가락이 잘렸대. 이 열악한 현실이죠. 그죠? 외국인 노동자의 어떤 열악한 현실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아주 힘겨운 현실이에요. 다 없어. 이제 가족들도 한국에 있으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사부딘, 난 한국에서 슬플 때 노래를 했어. 위안을 얻는 방법이네. 깐쭈가 위안을 얻는 방법이야. 한국 발라드야. 사장이 막 욕해. 내가 그 심장 말 때 손가락 눈물 막 그 노래 듣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와 같은 정서를 가진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나오니? 같은 정서를 가진 동등한 인간으로 봐야 한다는 거지. 항상 이렇게 푸실 때 수능 특강 먼저 풀어보고 강의도 듣고 저기 변형 문제집들 풀고 여러분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눈물도 흘려요. 그건 정서가 있으니까 슬픈 정서가 있겠죠. 그럼 노래했어. 사랑 못했어. 억울했어. 그 힘겨운 처지죠. 그럼 또 노래하고. 그러니까 이런 힘겨운 처지들을 노래로 위안 삼는 거야. 힘겨운 처지들을 노래를 부르면서 위안을 얻는 거죠. 그러면 잠이 왔어. 그럼 꿈속에 달을 받고 크고 아름다운 네팔 다리야. 꿈속에서 그리운 대상입니다. 그래서 깐쭈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위안을 삼는 거예요. 노래를 부릅니다. 저 멀리 가는 걸 보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이죠. 어디냐면 사부딘도 이제 같이 노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 이제 따라 있어 그거를. 깐쭈의 아픔에 이제 공감하는 거죠. 이제 알게 된 거야 이들의 현실에 대해서.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에 대해 연민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라고 합니다. 나의 의식 변화죠. 처음에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가 그들의 사연을 듣고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죠. 가족들에 대한 사연, 여기 와서 열악한 처지로 지내고 있는 거,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 참 우리 인종은 다르더라도 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다 이거죠. 인간다운 삶이란 거는 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노랫말이에요. 노랫말에도 뭐 아름다운 노래말 있죠.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뭐 나무는 같이 더 홀로 설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데 대한 그런 노랫말인데 사부님도 노래를 합니다. 자, 이건 뭐 장윤정 노래죠.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노랫말의 내용들이 좀 자신들의 처지와 같아요. 이제 이런 건 이제 사장에게 하는 얘기겠죠. 아까 그 만배 같은 거죠. 폭언을 하는 사장에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기 꽃이나 그지? 이런 나무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굳세게 버티는 거죠. 그죠? 고난과 꽃들이나 나무들은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존재들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부딘 여기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고 집에 고추장 있어. 소주는 사야 해.
한국인의 정서죠. 거기 동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 힘겨울 때는 소주 마시자 그래.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한국 사람입니다 거의. 우리가 다를 바 없는 거죠.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 말자는 거죠. 이 주제 의식이죠. 정서에 동화가 돼 있어.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 동화가 된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연대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두 사람의 빛 속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명랑하게 사라졌어. 사부니가 가지고 사라진 길 너머로 내가 지나온 길이 보였는데 그 길 너머 그 남자네 집. 아까 나한테 시련을 준 그런 남자죠. 겨우 가라앉은 심장이 늘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나는 노래를 불렀어. 그들과 같은 행위를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위안을 얻으려 해요.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그거네. 그래서 이거는 실현당한 처지에 대한 노래죠. 윤도현 노래 아닌가요? 자,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쏟았어. 시련의 상처 때문에. 그러나 노래 불렀다. 내 팔에 설산에 그들과 내가 같다는 거야. 나와 그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같습니다. 서로 연대 의식을 내가 지금 그들에게 연대 의식을 느끼는 거죠. 상처를 극복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연대 의식을 통해 상처를 극복해 나가려. 왜 그들도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잖아. 나도 그들과 같이 시련의 상처를 잘 이겨내겠다. 이렇게 해서 끝을 메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내 팔의 설산에 떠오른 달이 보인다. 달을 향해 나아갔다. 뚜벅뚜벅 명랑하게. 그러니까 나도 이 외국인 노동자와 똑같이 이 시련의 상처를 극복하려 하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어쨌든 그런 농촌의 변화 속에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이질감, 반감 그런 것들이 분명히 편견 그런 것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의 사연을 듣고 나는 그들에게 공감과 연민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은 꿋꿋하게 그걸 견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또 소주도 한 잔 마시면서 한국인의 정서에 동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국인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시련의 상처를 그들처럼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의 느끼는 연대감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선옥의 명랑한 밤길 해봤습니다. 문제 잘 풀어보시고요. 연대소설 11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